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푸파파야를 통해 신장 건강을 개선하고 야간 배뇨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들어 밤에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느라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한밤중에 서너 번씩 깨다 보면 잠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기운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야간 배뇨와 불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몸속 요산과 노폐물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건강식품이나 값비싼 수입 제품까지 시도해보았지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요산 수치는 높게 유지되며 수면 또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고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한 가지 재료 풋파파야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풋파파야는 일상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몸을 지키는 귀한 자연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이 소박한 열매 하나로 요산 수치를 낮추고 야간 배뇨를 줄이며 수면을 개선하고 신장 회복을 돕는 데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풋파파야를 활용한 5가지 조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며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주의사항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비법도 하나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풋파파야와 한 가지 익숙한 견과류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인데 실제로 많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이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쉽고 실용적이면서 효과적인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밤중 소변이 잦아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며 오랜 불면으로 이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낮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밤이 되면 좀처럼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가 한밤중에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 바로 신장이 과도한 부담을 견디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백질과 염분이 많은 식습관,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더해지면 신장은 끊임없이 과중한 일을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혈액 속 노폐물, 특히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쉽게 지치고 수면은 얕아지며 밤중 소변이 잦아지고 심지어 근육까지 점차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63 이상에서는 만성 신장질환의 위험이 젊은 층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짠 음식과 육류 중심의 식단 채소 섭취 부족이 이어질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으로는 영양이 풍부해 보이는 식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게 모르게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다행인 점은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균형을 되찾을 방법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며 요산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재료가 바로 풋파파야입니다. 이 풋파파야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식재료이면서도 특별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파파인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소화기관과 신장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풋파파야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은 밤중 소변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풋파파야를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맛있게 섭취하면서 신장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풋파파야 활용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개의 평범한 풋파파야만으로도 우리는 요산을 낮추고 밤중 소변을 줄이며 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돕는 건강한 식단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풋파파야 갈비탕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요산 부담을 줄이며 밤중 소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에서도 따뜻한 국물 요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갈비탕이지요. 여기에 풋파파야를 더하면 단순한 보양식을 넘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지혜로운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식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풋파파야에는 파파인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음식이 몸에 훨씬 편안하게 흡수되고 소화기관과 신장이 함께 짊어져야 할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신장 역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풋파파야와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맑게 끓인 갈비탕은 콜라겐과 칼슘 다양한 미네랄을 공급해 주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미네랄 균형이 깨지기 쉬워 근육 약화나 통증을 자주 겪게 되는데 이때 담백한 풋파파야 갈비탕 한 그릇은 부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고기 요리에 비해 훨씬 소화가 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크기의 풋파파야 한 개를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적당한 크기로 썰고 갈비는 먼저 뜨거운 물에 데쳐 불순물을 제거한 후 함께 넣어 푹 끓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싱겁고 담백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간의 생강을 넣어 잡내를 잡고 따뜻한 기운을 더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따끈한 풋파파야 갈비탕을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맛은 물론이고 몸이 편안해지면서 밤중 소변 횟수도 점차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받으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산 수치 역시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값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하기보다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따뜻하고 효과적인 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단 한 개의 풋파파야와 담백한 갈비만으로도 우리는 신장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풋파파야 농어탕입니다. 요산 부담을 완화하고 근육 회복을 돕으며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소개한 풋파파야 갈비탕이 뼈와 관절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농어탕은 특히 요산 수치가 높거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께 더욱 적합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농어일까요? 농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쉬운 대표적인 생선으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기름진 붉은 고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신장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근육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풋파파야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부드럽고 균형 있게 작용합니다. 파파인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고 신장의 여과 부담을 줄여 요산 배출의 압력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선을 먹었을 때가 고기보다 훨씬 속이 편하고 가볍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로 풋파파야 농어탕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신선한 농어를 손질하여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풋파파야는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함께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생강을 조금 더하면 비린내를 잡고 따뜻한 기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간을 최대한 담백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장이나 소금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신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맑은 풋파파야 농어탕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해야 할 경우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수면이 더욱 깊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피곤하고 근육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한 개의 풋파파야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어 한 마리로 우리는 요산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지키며 깊은 잠까지 돕는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세 번째 방법은 희석한 풋파파야 주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국이나 찜, 요리뿐만 아니라 풋파파야는 간단한 음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주스 형태가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착즙 과정에서 풋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소화를 돕고 위와 신장의 부담을 줄이며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식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계속 피로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이는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와 염증이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히 희석한 풋파파야 주스를 마시면 몸의 열을 완화하고 혈액을 정화하며 요산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이 줄어들고 체내 균형이 회복되면 밤중 소변이 감소하고 수면의 깊이 또한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풋파파야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깨끗이 씻은 뒤 갈아서 즙을 내고 여기에 따뜻한 물을 더해 한 부분의 즙에 세 부분의 물 비율로 희석합니다. 기회에 따라 꿀을 몇 방울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하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너무 진하게 마시지 않는 것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루에 한 컵 약 100에서 150ml 정도를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적절하며 잠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학 성분이 들어간 음료 대신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한 잔의 풋파파야 주스가 더 저렴하면서도 몸을 편안하게 하고 신장을 보호하며 숙면까지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값진 선택이 아닐까요? 네 번째 방법은 삶은 풋파파야에 참깨 소금을 곁들여 드시는 방식입니다. 저녁 식사로 부담 없이 즐기면서 신장을 가볍게 하고 밤중 소변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따뜻한 국물 요리와 음료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삶은 풋파파야에 볶은 참깨를 더해 먹는 이 방식은 조리 과정이 간단하면서도 신장 건강에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 음식이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조리 방법에 있습니다. 물에 삶는 방식은 풋파파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비교적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음식 자체를 매우 담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화 기능 또한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부담이 적은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음식은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신장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풋파파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참깨를 더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까지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조합은 근육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혈중지방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신장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식단이 단순해질수록 몸이 더 편안해지고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 점이 이 음식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풋파파야의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을 약간 넣은 끓는 물에 몇 분 정도만 살짝 삶아줍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깨는 미리 볶아 곱게 빻은 뒤 소금을 조금 섞어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풋파파야를 참깨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속이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식은 특히 저녁에 드시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신장이 밤에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어 자연스럽게 밤중 소변 횟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수면이 한층 깊어지고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개의 풋파파야와 부엌에 있는 참깨만으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몸을 회복시키고 신장을 보호하며 숙면까지 돕는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음식이 우리 건강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은 풋파파야 마른 새우탕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며 편안한 수면을 돕는데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갈비탕과 생선탕, 그리고 삶은 요리까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같은 국물 요리이면서도 더욱 가볍고 부담이 적은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풋파파야와 마른 새우를 함께 끓인 맑은 탕입니다.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른 새우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붉은 고기에 비해 훨씬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매우 부드러운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근육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풋파파야를 더하면
전체적인 소화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풋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 효소가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하여 흡수를 돕고 그 과정에서 소화기관과 신장의 부담을 동시에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음식을 드신 분들은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안하며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점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풋파파야 한 개를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마른 새우는 따뜻한 물에 약 15분 정도 불려 부드럽게 만든 후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먼저 새우를 넣고 끓이다가 풋파파야를 함께 넣어 익히고 가는 최대한 담백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에 따라 파나 향채를 약간 더해 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풋파파야, 마른 새우탕은 새우에서 우러난 은은한 단맛과 풋파파야의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져 자극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몸은 부드럽게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수면이 한층 깊어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피로감이 줄고 몸이 한결 안정되며 움직임도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풋파파야와 마른 사우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하고 요산을 안정시키며 숙면까지 돕는 따뜻한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건강 습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풋파파야는 분명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고 아무렇게나 섭취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식재료를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하여 오히려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때로는 반대로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루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풋파파야가 신장에 좋다고 알려지자 많이 먹을수록 요산이 더 빨리 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풋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 효소는 적당량일 때는 소화를 돕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몸의 피로를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소량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풋파파야를 생으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분들은 신선함을 이유로 생으로 무쳐 먹거나 샐러드 형태로 드시기도 합니다. 물론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위를 차게 하고 소화장애나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풋파파야는 자극적인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위화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이나 찜 삶는 방식 또는 희석한 주스 형태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조리할 때 간을 지나치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 짠맛에 익숙한 분들은 어떤 요리를 하든 소금이나 간장 각종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있어 염분은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음식이 짜질수록 혈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신장의 손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풋파파야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저녁 늦게라도 조금 더 챙겨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늦은 식사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배뇨 횟수가 증가하여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미 수면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 시간까지 잘못되면 불면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섭취하여 몸이 충분히 소화하고 휴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풋파파야를 약물의 대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일부 분들은 풋파파야를 꾸준히 섭취한 후 증상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느끼면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풋파파야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일 뿐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만약 약을 중단하면 신장 질환이 다시 악화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이어가면서 식단을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풋파파야는 매우 유익한 식재료이지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양으로 섭취에 취할 때에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풋파파야 외에도 어떤 생활 습관과 주의사항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조금 더 중요한 생활관리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풋파파야를 활용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요산을 낮추며 밤중 소변을 완화하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풋파파야 외에 내가 일상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풋파파야는 분명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결국 전체적인 생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담백한 식습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간장이나 각종 조미료의 사용을 점차 줄이고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입맛을 내려놓는 대신 오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해서 단백질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며 몸 전체의 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은 단백질. 예를 들어 농어와 새우, 닭가슴살, 두부와 같은 식품은 비교적 노폐물 발생이 적어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나누어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쌓이고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해 몸이 붓거나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섭취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가벼운 운동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걷기를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꾸준히 실천할 경우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밤중 소변이 줄어들며 요산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의 김영수 어르신은 과거 밤마다 5번에서 6번씩 화장실을 오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깊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식습관을 바꾸고 일주일에 2-3번 식단에 풋파파야를 포함시키며 염분 섭취를 줄이고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김영수 어르신은 밤중 소변 횟수가 1-2번으로 줄었고 수면이 훨씬 깊어졌으며 아침에 느끼는 피로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보조제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안전 수칙도 있습니다. 위궤양이 심한 분들은 풋파파야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를 자극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분들은 덜 익은 풋파파야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생으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증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투석을 받고 있는 분들 혹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풋파파야는 분명 가치 있는 식재료이지만 식습관과 운동생활, 리듬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올바른 조언과 작은 생활 변화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풋파파야의 활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 매일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을 이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풋파파야를 통해 요산을 낮추고 밤중 소변을 줄이며 더 깊은 잠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비탕과 생선탕 같은 따뜻한 국물 요리부터 삶아서 간단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희석 주스까지 각각의 방식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건강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속에 이미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개의 풋파파야도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식재료가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값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이 우리 몸에 더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풋파파야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건강은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밤중 소변으로 잠을 깨지 않고 아침마다 피로에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병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언제든지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풋파파야 요리를 더하고 음식의 간을 조금 줄이고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시고 몇 주 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신장 건강으로 고민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그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오늘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 끼니를 감사히 즐기고 편안한 잠을 누리며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깊은 잠, 그리고 달력으로는 이미 봄이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홍차나 커피에 시나몬을 살짝 더해 향을 즐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과파이나 시나몬 토스트에서 풍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나몬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오래전부터 그 건강 효능이 꾸준히 주목받아 왔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 관리 또는 피부 노화가 신경 쓰이시는 분이라면 시나몬은 그야말로 마법 같은 가루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 향신료 코너에서 아무렇지 않게 구입하는 시나몬 가운데에는 매일 과도하게 섭취해야 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종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몸에 좋다고 믿고 빠짐없이 챙겨 드셨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60대를 넘긴 뒤의 식생활은 작은 정보 하나의 차이만으로도 10년 뒤 당신의 건강 상태를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학적 시각에서 어떤 시나몬을 골라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디저트라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방에 놓여있는 그 시나몬, 과연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편일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마트 진열대 앞에서 더는 헷갈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올바른 시나몬 선택법을 제대로 익혀서 10년 후에도 활기차고 가벼운 몸으로 일상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예순 이후의 바른 식생활을 주제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사 습관과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에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왜 시나몬이 60대 이후의 몸에 있어 가장 강력한 향신료가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시나몬에는 혈관의 젊음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전체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이나 감쌀 만큼 촘촘하게 혈관이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느다란 모세혈관부터 서서히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약해지면 산소와 영양이 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나아가 장기 기능까지 둔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나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시나몬 속 활성 성분은 세포 안에 존재하는 특정 수용체를 자극하여 손상된 혈관을 밀착하듯 회복시키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과학적 실험을 통해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평소 손발 냉증으로 불편함을 느끼던 분들도
점차 따뜻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손끝까지 온기가 퍼지는 느낌을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나몬은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매우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게 되고 그 결과 무리한 자극 없이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지질 혈증이나 혈당 상승 경향을 지적받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지요. 이때 시나몬은 마치 마시는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혈당 조절에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나몬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세포가 포도당을 원활하게 흡수하도록 도와주며 식후 급격히 혈당이 치솟는 현상, 이른바 혈당 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기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이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혈관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혈액이 맑아지며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향상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시나몬이 몸속을 새롭게 정돈해주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효능을 지닌 시나몬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사실 시나몬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론 시나몬이고 다른 하나는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의 함량에 있습니다. 쿠마린은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는 매우 신뢰할 만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스리랑카산 실론 시나몬에는 1g당 약 11에서 17mg 수준의 쿠마린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카시아 시나몬에는 많게는 6700mg에 이르는 쿠마린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차이는 무려 최대 240배 이상에 달하며 같은 시나몬이라 하더라도 선택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나몬이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만약 건강을 위해 매일 작은 스푼 한 번 정도 시나몬을 꾸준히 드셨다 하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은 시절에 비해 간의 해독과 대사 기능이 서서히 완만해지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시나몬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울의 대형마트나 동네 마트에서는 어떻게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제품을 예로 들어 라벨을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오뚜기나 청정원의 시나몬 제품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황색 뚜껑이 달린 익숙한 병 형태, 아마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일반적인 제품은 원재료 표기를 보면 단순히 시나몬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카시아 계열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시아 시나몬은 향이 매우 강하고 제과나 카레에 소량을 넣어 풍미를 더할 때는 훌륭한 향신료입니다. 하지만 매일 숟가락으로 떠먹는 방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유기농 실론 시나몬 파우더처럼 별도로 구분되어 판매되는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포장에 실론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원산지도 스리랑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히 섭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마트나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로 판매되는 시나몬도 매우 접근성이 높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들 제품 중 비교적 저렴한 라인의 경우 원산지를 확인해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대부분 카시아 계열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카시아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요리에 향을 더하기 위해 가볍게 사용하는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요거트 위에 듬뿍 뿌려 먹는 습관이라면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수입 식재료를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심플리 오가닉이나 프론티어와 같은 브랜드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에서는 카시아 시나몬과 실론 시나몬이 별도로 구분되어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실론 시나몬은 카시아보다 색이 조금 더 밝고 향이 부드럽고 섬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볼 수 있는 큰 봉지 형태의 시나몬 파우더는 대부분 베트남산 카시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과를 대량으로 할 때는 유용하지만 건강 보조용으로 매일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제품을 집어들었을 때 뒷면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거기에 스리랑카라고 적혀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론, 시나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쿠마린 함량이 높은 카시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종류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인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연방위 해평가연구소와 일본 식품안전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영양학적 권장량을 참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쿠마린 함량이 높은 카시아 시나몬의 경우 체중이 50kg에서 60kg 정도인 분이라면 하루 허용량은 약 1.5g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작은 스푼으로 환산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양입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하지만 실제로 커피 위에 가볍게 두세 번 털어 넣는 정도라면 한 번에 섭취되는 양은 약 0.1g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출했을 때 카페에서 시나몬을 살짝 뿌려 드시는 정도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 시내 유명 카페에서 제공되는 시나몬 역시 대부분 카시아 계열이지만 하루 허용량에 도달하려면 30번에서 40번 이상을 반복해서 뿌려야 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범위에서 향을 즐기는 정도라면 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빵집에서 판매하는 시나몬 롤이나 속재료에 시나몬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류입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한 번에 수그램 이상의 시나몬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일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시나몬 롤을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섭취 횟수를 조절하거나 원재료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매장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면 실론 시나몬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하루에 300g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제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루에 그 정도를 섭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론 시나몬은 사실상 안심하고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을 위해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시나몬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는 토스트나 요거트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 숟가락을 더하고 그 위에 실론 시나몬을 충분히 뿌려보십시오.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올레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시나몬의 활성 성분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꿀을 소량 더하면 폴리페놀의 복합작용으로 피부의 기미와 주름을 안쪽부터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스러운 건강식이 됩니다.
또 하나 의외로 잘 어울리는 조합이 있는데 바로 콩가루와 시나몬을 섞어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시나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전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는 몸과 안정된 체력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요즘은 시나몬의 건강 효능만을 농축해 만든 보충제도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충제는 유효 성분이 매우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원료가 카시아 계열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쿠마린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은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60대의 몸은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당장 집 근처 마트에 가셔서 향신료 코너에서 제품 뒷면의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단 몇 초에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간을 보호하고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카시아 시나몬을 모르고 많이 드셔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은 본래 회복 능력이 뛰어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바꾸면 충분히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품질의 시나몬으로 선택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몸은 서서히 건강한 혈액을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결국 당신이 매일 선택해온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내일 가까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는 일이 조금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진열대 한쪽에 조용히 놓여있는 제품에서 스리랑카라는 표시를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를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음식과 함께 무리 없이 즐겁게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식습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나몬은 어디까지나 식사의 질을 높여주는 보조적인 재료입니다. 배고플 때 따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해보십시오. 몇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과 거울 속 얼굴빛이 달라진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나몬은 체내 반응을 활성화하여 혈관을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혈압과 중성지방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향신료입니다. 셋째, 다만 저가의 카시아 시나몬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쿠마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매일 섭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스리랑카산 실론 시나몬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외출 시 커피에 가볍게 뿌리는 정도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식생활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왔던 시나몬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바른 정보를 갖게 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몸에 부담을 주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60년 넘게 당신을 지탱해준 소중한 몸을 하나의 동반자처럼 아끼고 돌봐주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일상을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식생활에는 분명한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알고 조금만 신경 쓰며 식사를 즐기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식재료나 조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평생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